네, 시장도 무겁고 또다시 매크로 이슈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FOMC 얘기를 앞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금리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서 낭독 기자회견하는 거 들어봐야 되겠죠? 네. 화면을 보시죠. Indeed, the economy has shown great strength and resilience in the face of the ongoing pandemic. The recent sharp rise in COVID cases associated with the Omicron variant will surely weigh on economic growth this quarter. Fortunately, health experts are finding that the Omicron variant has not been as virulent as previous strains of the virus, and they expect that cases will drop off rapidly. If the wave passes quickly, the economic effects should as well, and we would see a return to strong growth. The Fed's monetary policy actions have been guided by our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As I noted, the committee left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changed and reaffirmed our plan, announced in December, to end asset purchases in early March. In light of the remarkable progress we've seen in the labor market and inflation that is well above our 2% longer run goal, the economy no longer needs sustained high levels of monetary policy support. That is why we are phasing out our asset purchases and why we expect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네, 자, FOMC 결과에 대한 낭독을 들어봤는데 약간 CDC 느낌 나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인 줄 알았네요. 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물론 이제 경제 평가를 하는 총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FOMC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FOMC 성명문 내용이라든지 결정 내용을 보시면은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산 매입 규모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테이퍼링 규모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책이 동결이 됐지만 자산 매입 축소. 네네네네. 테이퍼링. 네. 동결됐지만 이제 네.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날 같이 발표된 것들이 자산 규모 축소에 대한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50bp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1월 달에 테이퍼링을 조기 인상한다는 가능성이라든지 2월 달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식의 좀 매파적인 시나리오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그런 것도 우려를 했었는데. 네, 매파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이후의 스탠스,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 후에는 이러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용 측면에서는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명문이 발표됐을 때는 시간이 4시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 4시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다소 성명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에 나서면서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금리 측면에서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망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장 보통은 친화적으로 네. 좀 달래줄 줄 알았는데 요즘 주가가 미국도 많이 네.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대외적인 그 이벤트도 있고 네. 오미크론 얘기도 있고 그러면 연준 의장이 나와서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어르고 달래고 우쭈쭈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실망해서 아마 밀린 것 같고 네, 사실 그리고, 매파적인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그런 거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파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3월 달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또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3월 달에 금리를 25bp 인상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50bp 인상할 가능성 자체를 또 아예 가능성을 일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인상의 그
여력이 좀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의 상단을 상당히 열어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긴 즉슨 기준금리 인상을 되게 여러 차례 지금 3번, 4번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또 해석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매파적으로 해석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성명서 낭독할 때까지만 해도 주가 지수는 그렇게 뭐 막 네. 쇼킹하진 않았는데 그 내용 보면은 이제 0에서 0.25%인 현행 기준금리를 그냥 동결했잖아요. 네, 그것도 만장일치 동결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매파적이다라고 저는 안 봤는데 시장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프라이싱하는 그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을 봤을 때 시장 금리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아침에 9bp 뛰었거든요. 네. 1.84 네. 이렇게 1.86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한 2bp 동안 내주고 있는데 네. 몇 번이나 금리를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혹시? 일단은 시장의 우세한 컨센서스 자체는 한 4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오늘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50bp에 대한 가능성까지 조금 열어놓은 상태인 것 같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대한 것도 열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내 5차례까지도 또는 7차례까지도 얘기하는 이제 IB 주요 은행 IB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3월 FOMC를 기다릴 거고 그 이후 FOMC에서 어떻게 빠르게 정책을 가속해 나가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3월달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결정은 50bp보다는 25bp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예상들 이러한 것들이 좀 우세해지는 25bp가 인상되겠구나라는 시각이 좀 우세해진다면은 사실상 최근에 같은 그런 단기물 금리의 급등이 3월 FOMC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어지긴 어렵다라 보고 있고 오히려 25bp에 대한 인상 자체가 우세하게 전망이 된다면은 단기물 금리는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네, 금리 인상의 폭은 어느 정도를 일단 25bp, 그러니까 50bp 그러면 여기 자이언트 스텝, 네. 큰 발걸음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3월에 얼마나 올릴까? 네, 연준에서 50bp를 인상했던 적은요. 네. 200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 5월인가요? 그때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그 20년, 이후로부터는 네. 항상 25bp씩 단기적으로 인상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상이 2017년,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면서 36, 92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인상을 했던 경험이 마지막 인상 경험이었습니다. 네. 물론 과거와 동일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50bp 인상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물론 있겠죠. 근데 50bp 인상을 한다고 해서 진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물가가 가파르게 잡히는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25bp씩 매 회의마다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 매파적인 시그널을 주기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3월 달에 25bp로 시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상방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하다라고 지금 연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강하다고 보대요. 네, 그죠?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타이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이트? 타이트니까 그만큼 고용 시장 회복이 빠르고 지금 구직자보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많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강하고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러한 고용 시장의 훼손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연준 금리 인상할 거고 굉장히 여러 차례 인상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시사를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언급은 어땠나요? 네,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이 공개된 것들이 대차 대조표 축소 관련된 원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연준에서 이러한 스탠스 조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거는 물론 기준금리 인상일 거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QT 같은 이런 자산 규모가 축소되는 조치들은 금리 인상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에 할 거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3월 달에 금리가 인상이 될 거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뭐 한두 차례 더 인상이 된 다음에 QT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시사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가 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QT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에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할 거고, 이 재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조금 매파적으로 봤던 부분들, 저 역시도 좀 가능성으로 열어놨던 것들이 재투자를 아예 중단하거나 또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침까지도 열어놓고 있었었는데 네. 아직까지 연준에서 기초적으로 보고 있는 방안은 재투자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거를 지금은 가정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뭐 위기가 터지면은 이제 그 사실 국채를 사들이는 거 이외에 네. 회사채, 뭐 정크본드 이런 것들도 막 연준이 중앙은행이 사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풀어주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 이제 벤 버냉키 시절 헬리콥터 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니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이지만 제니 옐런 연준 의장 때도 유화적인 유동성.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장까지.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쓰레기 더미가 네. 9조 달러, 다 쓰레기는 아니지만 네. 그걸 어떻게든지 태워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차제조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고용, 성장, 거시경제 전망이나 목표 수정 이런 것들은 좀 있었나요? 멘트가? 요거는 일단은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되는 그 전망치에 나올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연준에서 지금 바라보는 경제뷰를 보신다면은 다음 회의, 3월 회의에서 물가는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지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제 상황을 좋게 보고 있고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회복세가 이어질 거고 매우 강력하다, 스트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업률도 뭐 유지하거나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도 언급했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것들이 물론 그 경제의 전망 경로를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죠. 근데 일정 부분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조금 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올해 연준의 양적 긴축 실시되면은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좀 이행할 것인지 지금 하는 총재 임기도 다 돼가고 네. 좀 약간 우리도 꼬여 있을 텐데 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네. 이날 이제 이주일 총재가 추가적으로 연내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부분들이 약간 매파적이었죠. 네, 1.5%의 기준금리는 완화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당연히 할 거다라는 시각이 이제 이미 시장에 조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11월 이렇게 두 번 금리를 인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배경은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 다시 말하면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려 있는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상 물가에 대한 조금 대응이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그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들이 되게 물가의 상방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 연간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그러니까 상회를 했었고 12월 달, 11월 달 물가가 3.7%, 3.8% 기록하면서 상당히 2% 물가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금리 인상은 사실 물가 때문에 올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연내 추가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은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사실 물가보다는 전 이제는 다시 이제 8월, 11월 달 금리 인상했던 배경과 같은 이제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된 거를 해소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연말 갈수록 안정화가 될 거고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행은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QT까지 한다면은 대외 여건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좀 자신감 있게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2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연말 기준으로 한 1.75%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75% 전망하시군요. 네. 자, 한 1분 좀 안 남았는데 짧게 좀 우리나라 경제 현재 상황, 주가가 너무 무거워서 뭐 네. 주식을 평가해 주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GDP 뭐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한 30초 이내로 마무리될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때 네. GDP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까 작년도를 바라봤을 때 그래도 민간 소비가 재작년보다는 이제 올라오면서 성장을 견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을 때 향후에 민간 소비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 속도가 또는 회복의 강도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펀더멘탈은 저는 사실 올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한국은행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신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으로부터 시간이 제한돼서 좀 아쉽긴 한데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